주변에 보면은요, 탈모 때문에 고민을 안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다 이 탈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계신데요. 그래서 제가 탈모가 생기는 원인과 함께 제 경험을 바탕으로 그 먹는 탈모 치료제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솔직한 후기를 공유하고요. 또 탈모 약에 대한 좀 간략한 정보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탈모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호르몬 혹은 유전적인 요인에 의한 탈모입니다. 또 이게 남성형과 여성형으로 좀 나뉠 수가 있는데요. 남성형 탈모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환원된 DHT가 모근으로 가는 혈류를 줄어들게 해서 모근이 점점 좁아지고 또 나중에는 그 모근이 결국 죽어버리게 되는데요. 죽은 모근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또 여성들의 경우에는 적은 양이긴 하지만 남성 호르몬이 부신과 난소에서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요. 중년 이후 호르몬의 불균형을 겪게 되면서 이 호르몬성 탈모가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탈모는요, 전반적으로 천천히 이 머리숱이 줄어들고 머리카락이 얇아지면서 여기 헤어라인은 그대로 있고 여기 정수리가 텅 비게 되는 정수리성 탈모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영양, 스트레스, 중금속 오염 이런 것으로 인한 탈모입니다. 요새는 다이어트 때문에 워낙에 영양 공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 영양소가 모근까지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손발톱도 약해지고 피부도 거칠어지고 머리까지 빠지게 되는 거죠. 이 농산물이라든지 어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금속에 오염된 경우가 많거든요. 이 중금속이 체내에 쌓이면은 이 탈모가 굉장히 심해진다고 합니다. 탈모 치료하러 병원에 갔는데 그 다시마 환 그런 성분 중금속을 배출해주는 그런 약도 한번 먹은 적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탈모를 막기 위해서는 탈모 치료제라는 약들이 시중에 있습니다. 먼저 대머리성 남성용 탈모 치료제, 대표적으로 프로페시아와 아보다트라는 탈모 치료제가 있는데 미녹시딜과 함께 국내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탈모 치료제라고 합니다. 이 약들은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이 된 건데요. 치료를 하다 보니까 발모 효과가 매우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탈모 치료제로서 당당히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프로페시아와 아보다트 이 약들은 전문 의약품이라서 꼭 병원에서 처방을 받으셔서 약국에서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3개월 정도부터 이제 굉장히 눈에 띄는 효과가 보인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는 직접 눈으로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 제 친구 남편이 예전에 심각한 M자 탈모였어요. 거의 대머리처럼 머리가 많이 없으셨는데 이 프로페시아 약을 이제 가정의학과에서 처방을 받으시고 머리가 엄청 풍성해지셨더라고요. 근데 이 약은요 끊으면 이 약을 끊는 동시에 서서히 효과가 줄어들어서 지금도 계속 이제 복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효과가 매우 뛰어나서 초기 대머리신 유전적인 대머리신 분들은 대안이 없잖아요.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요새는 복용을 하신다고 하는데 굉장히 이 약은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많아요. 여성이나 청소년들은 일단 드시면 안 되고요. 또 가임기 여성 혹은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여성 혹은 어린 아이들이 이 약을 그냥 스치기만 해도 기형아를 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 탈모용으로 건강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예전엔 가격이 굉장히 비쌌는데 요새는 그래도 조금 가격이 떨어졌고 또 이제 카피약들도 많이 나왔다고 해요. 혹은 이 약을 복용하시는 남성들 중에 일부는 성욕 감퇴, 부종, 두통, 발기부전 등등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비호르몬성 탈모 치료제인 미녹시딜입니다. 이 약도 정식 탈모 치료제예요. 그래서 FDA,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식으로 탈모 치료용으로 허가가 된 약입니다. 혈관을 확장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고혈압 약으로 개발이 되었어요. 이 약을 먹다 보니까 원하지 않는 부위에 이제 막 털이 이제 발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걸 바탕으로 좀 더 개발이 돼서 탈모약으로 거듭나게 된 거죠. 일반 의약품으로 약국에서 사실 수 있고요. 동성 미녹시딜, 마이녹실, 목시딜, 케어모 등등 모두 다 미녹시딜 함유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약국 가시면 5%, 3%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5%는 무조건 남성분들이 쓰셔야 하고요. 여성분들은 3%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마이녹실 3%를 한 1년 정도 이렇게 발랐던 적이 있거든요. 여기 헤어라인 위주로 좀 발랐거든요. 요거 바르실 때는
필요 없는 부위에 바르시면 안 돼요. 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머리가 많이 빠지는 딱 그 부위에만 이렇게 바르시고 마사지 하시고 그렇게 좀 이렇게 자극 주시고 이렇게 바르셔야지 과하게 사용하시면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정량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제가 머리가 많이 좀 빠진 그런 부위 위주로 발랐거든요. 근데 확실히 1년 동안 바르면서 요 헤어라인 머리가 좀 많이 나고 덜 빠지고 좋았어요. 근데 이거를 평생은 못 바르겠더라고요. 그래서 1년 정도 바르고 중단했는데 그 이후에는 다시 이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이 마이녹시를 좀 발랐던 그 기간에는 이렇게 좀 솜털도 진해졌고 저는 여기 털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여기 털도 좀 진해지고 아무튼 좀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이렇게 저처럼 미녹시딜 그런 성분의 제품을 이제 뿌리고 계신다면 주의사항이 좀 있는데요. 바르실 때는 마른 두피에 바르시는 게 좋고요. 너무 용량을 초과해서 많이 이렇게 뿌려서 바르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혈관 확장제고 이 기저가 고혈압 치료제잖아요. 그래서 고혈압 약을 내가 지금 복용하고 계시거나 혹은 좀 저혈압이거나 하신 분들은 혈압이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잘 참고를 하시고요. 임산부, 가임기 여성, 청소년 등도 이제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또 바르시고 막 햇볕을 쨍쨍 쬐시거나 혹은 드라이로 막 이렇게 말려주시면 약효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뭐 정수리가 좀 부분적으로 비었을 때 혹은 초기 탈모, 항암 치료라든지 출산으로 일시적으로 이렇게 머리가 확 많이 빠질 때는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탈모 치료 보조제인 판토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판시딜로 매우 유명하죠. 치료제라기보다는 저는 이건 헤어 영양제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역시나 일반 의약품으로 약국에서만 구매가 가능하신데 탈모 영양제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격은 이렇게 싼 편은 아니라서 저는 카피약으로 뭐 이렇게 이제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케라시딜, 예전에는 볼두민, 그리고 약국에 가시면은 그 약국에서 추천해 주시는 제품이 있어요. 근데 약사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굳이 이렇게 뭐 정식 제품 아니어도 이렇게 카피 제품도 효능이랑 효과 똑같다고 한 30-40%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먹고 있는데 하루 3알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2알에서 1알 정도 대신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비타민C처럼 먹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먹고 한 달서부터는 머리카락이 확실히 덜 빠지고 또 좀 굵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머리가 굵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머리가 빳빳해지고 힘이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오틴이라든지 뭐 검은콩 분말가루 이런 것도 수시로 복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같이 드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또 신기한 거는 요거를 이제 먹고부터는 머리가 엄청 빨리 자라요. 이게 영양 공급이 잘 되나 봐요. 약용 효모 성분의 케라틴 그리고 모낭세포를 활성화한다는 비타민 B1, 비타민 B5가 거의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두피의 영양 공급이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혈관을 확장시키던지 호르몬으로 영향을 주는 건데 이거는 순전히 그냥 영양으로 진짜 때려 박는 거죠. 손톱하고 발톱이 거의 한 번도 깨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튼튼해졌고요. 저는 특별한 부작용은 못 느끼고 지금 한 5년에서 6년 정도 꾸준하게 복용을 하고 있는데요. 임산부나 수유부께서는 담당쌤과 상의를 하고 드시는 게 좋다고 하고요. 전반적으로 머리숱이 줄거나 머리가 파스한 탈모 초기 혹은 탈모를 이제 나는 좀 예방을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한테는 진짜 좀 잘 맞는 탈모 영양제 같더라고요. 지금 소개시켜드린 게 모두 다 의약품이라서 가시적인 효과는 굉장히 좋지만 중단하면 다시 돌아온다는 거, 부작용도 그만큼 잘 알고 드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우리들의 탈모 관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탈모 치료제 간단하게 정리해서 올려보았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는 그 두피, 혈행에 좋은 마사지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되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 인스타 팔로잉도 많이 부탁드릴게요.